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조학 조르입니다. 쌤조학은 통합과학적인 관점에서 건강 100세의 삶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몸의 항상성. 우리 몸은 항상 언제나 스스로를 보호합니다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내고자 합니다. 지금 유튜브 강의 자체가 일반인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은 영어 단어나 학술적인 문장이나 그리고 어려운 용어나 미사어글은 좀 피하고 싶습니다. 가장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 강의를 듣고 바로 이해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학술 세미나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찾아주는 일을 더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항상 언제나 스스로를 보호합니다에 대한 것을 이제 조금 풀어내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항상성을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항상성이라는 거지. 자, 여기에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가장 큰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아시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체온, 두 번째는 혈압, 세 번째는 혈당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체온과 자연 치유력 쪽으로 맞춰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체온, 체온의 중요성은 당연히 알고 계시죠. 우리 인류는 정온동물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 체온이 36.5도라는 걸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안 계시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체온이 높을 경우와 체온이 낮을 경우에 우리 몸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체온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은 모공이 확장이 된다고 얘기하죠. 그 땀이 나오게 되고, 또 덮고 있던 옷이 있다면 옷을 벗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 호흡도 하면서 열기를 호흡을 통해서도 배출시키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높으니까 높은 만큼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죠. 또 낮으면 낮은 만큼의 반응을 바로 보이죠. 우리가 모공 같은 경우는 다 끼고, 그죠? 수축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옷도 더 끼어 입게 되고 호흡량도 줄이게 하죠. 우리는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이와 같은 식으로 긴밀하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저체온증이거든요. 자, 저체온증. 나는 저체온이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비접촉식 체온계를 갖고 계시죠? 만약에 비접촉식 체온계가 없으면은 약국에 가면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여자분들은 2개를 구매하십시오. 하나는 가방에 넣어 다니시고, 하나는 댁에서 가족 건강의 관리를 하십시오. 비접촉식 체온계는 필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필요한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비접촉식 체온계로 이마, 오른손가락, 왼손가락, 오른발가락, 오른발 뒤꿈치, 왼발가락, 왼발 뒤꿈치의 체온을 지금 측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체온이라는 것은 36.5도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측정해 보시는 것 같으면, 아니, 어떻게 35도? 33도? 아니, 발꿈치, 그냥 발 뒤꿈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체온이 안 나오네? 만약에 로우로 놓으면서 체온 불가로 나오는 것 같으면 32도씨 이하로 되는 것 같으면 체온 불가로 나오거든요. 아니, 내 몸에 어떻게 체온이 안 나오지? 그리고 34도, 33도가 있지?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36.5도라는 것은 참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무 간단하게 딱 증명이 되네요. 내가 수족 냉증이 와 있구나. 손발이 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측정을 통해서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관리를 해야 되겠죠. 저 체온은 질병을 일으킨다는 걸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항상성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와 같은 식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36.5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음식물을 먹어서 영양 흡수를 통해서 체온을 올리는 방법하고 운동을 해서 운동 에너지로서의 얻는 방법 두 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우리 에너지를 높이는 것을 36.5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의해서 한다고 했죠. 제 전공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포에 따라서 발휘를 굉장히 많이 하는 세포도 있고 발휘를 적게 하는 세포도 있다는 걸 지난 강의에서 얘기를 드렸죠. 인체는 정말 신기한 겁니다. 발휘를 많이 해야 되는 장기는 열을 많이 빼앗아야 된다는 장기가 되겠죠. 그 발휘를 적게 해도 되는 장기라는 것은, 그 세포라는 것은 적게 해도 될 당위성이 있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운동.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운동을 하세요? 네, 운동, 숨쉬기 운동은 평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운동은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나머지 운동이 잘 안 되거든요. 운동이 주는 효과라는 것은 여러분 호흡이에요. 호흡. 깊은 호흡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또한 피부 호흡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거든요. 왜? 자가 면역 질환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자, 우리 면역이라는 것은 자기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면역이거든요. 내가 뇌를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간다. 그게 1차적으로는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염증 반응,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미세한 염증 반응은 자연 치유를, 내 몸을 치유하는 데 쓰지만은 그 염증 지수가 높아지면 질병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증 지수, 염증 반응이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조금 알아두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혈구. 백혈구는 우리가 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 중에 가장 큰 것이 백혈구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껏
잘 반응을 해왔었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먹거리 중에서도 인류가 이때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 성분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체내에서는 소화 흡수를 해야 되겠죠. 소화 흡수를 했는데 이걸 분해할 수 있는 체내의 효소를 개발을 못하게 되는 거죠.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몸이 그와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게 되는 질환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면역력을 갖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데 어떤 전차로든지 우리 몸이 방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즉 내가 나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를 공격하는 거죠.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거든요. 재밌죠? 항상 어떻게 보면은 아주 쉬운 거거든요. 또 풀어내더라 할지도 좀 쉽게 풀어내야 되거든요. 가능하면은 정말 의학적인 용어, 영어는 안 쓰고 싶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석사, 박사 하는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용어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 명강사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약이든 기능성 식품이든 보약을 보는 것 같으면 그래 만병통치약으로 파고 있거든요. 만병통치약은 절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만병통치약 이거는 제가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이 좀 다 먹겠죠. 왜 우리한테 오겠습니까? 만병통치약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좋은 기능성 식품이더라 할지라도 모두 이렇게 똑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도 우리가 같이 기능성 식품이나 약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판매 목적으로 좋다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은 좀 헐려 듣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이제 크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젠 항상성과 끝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자연 치유력이거든요. 우리 몸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또 망가질 수도 있겠죠. 그걸 어떻게 하냐. 자연 치유력이라는 거거든요. 자연 치유력은 정말 신비롭고 슬기롭습니다. 정말로. 그와 같은 것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몸은 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그걸 관리해 준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몸의 항상성. 우리 몸은 항상 언제나 스스로를 보호합니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논해봤습니다. 오늘 저 강의가 여러분의 건강과 질병 관리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